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룬다 볼스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만 성인 게임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황당한 이야기냐 싶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야기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전 세계 잼민이들을 열광시킨 게임이죠. 잼민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여전히 많이 즐기고 있는 게임이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모님들이 인정한 건전하고 교육적인 게임 마인크래프트. 이 게임이 성인물이 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셧다운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6세 이하는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가부에서 내세운 명분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애들이 게임하느라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이 먹힐 리가 있나? 싶지만 먹혔습니다. 그렇게 2011년 대한민국의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임에 적용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래요. 이게 뭡니까? 셧다운제를 하는 것이 진짜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 때문입니까?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재우는 일은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죠.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가부의 글로벌 개망신 삽질 셧다운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왜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 게임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모장 스튜디오라는 인디게임 개발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하나 있는 개발사를 2조 5천억이나 주고 산다고? 이 게임이 명작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게 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빌 게이츠는 단순히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만 산 것이 아닙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하는 유저들까지 함께 산 겁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 잼민이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유저로 만들 수 있다면 2조 5천억 원이 비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업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구독 경제의 진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안에 지금보다 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모든 일을 윈도우즈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거대 플랫폼 만들기 사업에 게임이 꽤나 비중 있는 아이템이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라는 콘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엑스박스 게임을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엑스박스를 살까요? 그냥 PC에서도 가능한데 거기다가 엑스박스용 게임 중에 PC로도 구동되는 모든 게임들을 월 12,000원에 즐길 수 있는 게임 패스를 팔고 있어요. 전형적인 구독 경제 모델이죠. 근데 지금은 1,000원에 즐길 수가 있네요. 거의 공짜로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세를 겪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살려낸 사업이 바로 이 구독 사업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정품을 사자니 너무 비쌌죠. 그래서 다들 불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월 구독 시스템으로 바꿨더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작업물들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계정만 접속을 하면 하던 업무를 어디서나 이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까지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료 구독 서비스의 꿀을 제대로 빨아본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서도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엑스박스 콘솔을 몇 대 파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게이머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느냐,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가부의 삽질과 만나게 되는 접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 콘솔 시장은 3개의 회사가 나눠먹고 있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 이 3개의 회사의 콘솔에는
네트워크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플스는 플스 네트워크,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라이브, 닌텐도는 마이 닌텐도. 여가부는 콘솔 회사의 네트워크 서비스에 셧다운제를 적용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16세 미만 계정은 심야 시간에 접속을 차단해주세요. 이런 황당한 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응, 알았어.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한 일이니까 한국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성인들만 이용하게 해버릴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한국은 콘솔 시장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요구를 하니 그냥 심플하게 처리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일 설명해 드립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모장 스튜디오가 만들었다고 했죠. 이걸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게임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모바일 버전, 추가 업그레이드된 버전, 이런 새로운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즐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원래 오리지널 마크를 즐기던 사람들은 어떤 계정이었느냐? 모장 계정으로 여전히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 사업의 진심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죠. 이 모장 계정 유저들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플랫폼으로 데리고 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장 계정으로 마크를 즐기고 있는 오리지널 유저들에게 계정을 옮기라는 글로벌 공지를 합니다. 보안이 취약한 모장 계정을 버리고 더 안전하고 즐길 것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옮기세요. 계도 기간도 줄 거고 이 기간이 끝나면 모장 계정으로는 더 이상 마크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지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5천억 원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마크 유저 마소 생태계 흡수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여가부의 삽질이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물이 되는 희대의 글로벌 개망신이 되는 일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인크래프트를 하려면 엑스박스 라이브, 이 네트워크 서비스 안에서 즐겨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성인들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가부의 글로벌 개망신 삽질 정책인 셧다운제 때문에 전 세계 초딩들이 즐기는 명작 게임이 성인이어야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돼버린 것이죠. 작년 어린이날에는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랜선 초대하는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잖아요. 마인크래프트는 어른들도 인정하는 어린이들이 즐기기 좋은 게임이라는 걸 청와대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놈의 여가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여가부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청소년 이용 제한 방침은 해당 게임사의 게임 운영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 때문이지 여가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인크래프트는 분명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하러 들어가려면 성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창피하죠. 셧다운제는 이미 실효성도 없는 쓸데없는 법이라는 건 여러 조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가부는 이런 쓸데없는 정책을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홀스형 개인적인 분석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성의 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에 여가부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가부가 일을 잘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할 일을 다한 정부 부처는 박수 받고 떠나면 되는 것이겠죠. 여가부가 했던 여성 차별 폐지들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열해보면 의미 있는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여가부는 하나의 카르텔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의 일도 놓치면 안 되고 가족의 일도 놓치면 안 되죠. 다 돈줄이거든요. 여권 신장에 대한 것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가족에 대한 일 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가부에. 그런데 상황은 어떤가요?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일을 더럽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출산율을 근거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마 출산율이 높아지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그렇진 않겠죠? 여가부는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꿀단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셧다운제 같은 쓰레기 같은 정책도 절대 안 놓치려는 겁니다. 셧다운제를 폐기하는 것은 여가부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가부는
이제 수명이 다 된 배터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충전을 하려고 전기를 집어넣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가부는 이제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기까지는 홀스형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물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